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그 유세가 이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인천 지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성남시 의료원 그리고 이제 수원을 찾았는데요. 대선이 이제 정말 13일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후보들의 유세 동선을 보면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홍익표 의원님의 그 유세 동선에 담긴 전략 뭐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그 영호남을 거쳐서 네. 지금 수도권을 이번 주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공략에 오늘 이제 마지막 그 활용 정점을 인천에서 찍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수도권에서 썩 지고 경기도에서만 이겼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특히 네. 서울에서의 패배가 아주 뼈아팠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대선 후반으로 갈수록 수도권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인천은 이재명 후보 본인의 지역구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 아마 오늘 그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초유의 두 경기지사 출신 두 분의 이제 후보가 그러네요. 예. 네. 경기도 지역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지사할 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 보수당에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2015년 전후에서 그 이후로는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지형이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동산 자산의 변화로 인해서 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한 30, 40대 그 세대가 많이 이탈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화가 많이 진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오늘 김문수 후보가 간 파주나 네. 또는 김포 같은 지역은 그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보수당이 무조건 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 민주당 후보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화와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에서 지더라도 적게 져야 뭔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해서 전략적으로 경기도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준석 후보는 역시 계속 1등 후보인 그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성남의료원을 방문하면서 또 젊은 그 경원대학에서 그 가천대학이죠. 네. 가천대학에서 젊은이들하고의 대화를 접촉을 계속하면서 전통적 지지층이 2030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1등 후보인 이재명 후보하고의 어떤 대립점을 만드는 그런 선거 전략을 지속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세 후보의 유세 현장에 담긴 그 전략을 읽어주셨는데 뭐 좀 비슷하게 읽으셨나요? 그 첫 유세는 영남 지역, TK 본인의 고향부터 해가지고 이제 영남 지역으로 해서 우리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성 전략. 네. 그 전 단계에서 우리 쪽이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민심이 좀 흔들렸고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이제 그 집중 공략을 하고 그 이준석 후보는 그 틈새로 이제 치고 들어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지키는 활동을 했었고 네. 이제 중반부터는 상승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 유세 일정을 짠 것 같아요. 네. 경기 지역은 우리 김문수 후보가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준 데거든요. 국회의원 재번한 지역도 민주당 원래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네. 그 극적으로 3번 연달아서 승리를 일궈낸 그런 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그 신화적인 네. 스토리가 있는 경기도지사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를 2번 하면서 경기도민들이 1,300만 도민들이 지지를 해준 지역이니까 네. 부천과 같은 그런 어려운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다 합해서 한 10몇 년간 정치를 하면서 받았던 그 지지, 응원 그런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거, 네. 살려내서 중반에 상승의 동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오늘은 특히 이제 그 청년층들 표심을 생각해서 청년 농업인, 상공인 이런 사람들 주로 만났고 이재명 후보도 인천 계양은 자기 이제 좋은 기억이 있는 데잖아요. 네. 뭐 국회의원 다시 복귀하고 그걸 발판으로 당 대표되고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그런 그 느낌으로 간 것 아닌가 싶고 이준석 후보는 그 이재명 후보의 정책의 어떤 뭐 허구성이랄까 네. 이런 부분을 겨냥하고 거기 성남의료원에 간 것 아닌가. 성남의료원이 성남의료원 단일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지향하는 정책의 어떤 그 포퓰리즘성, 인기 영합성. 네. 그런데 그게 그 생산성은 전혀 없고 국가 부채만 늘리는 성남의료원이 꼭 그런 식이니까 네. 취지는 뭐 듣기 좋은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빚만 잔뜩 늘리고 그 시민들한테 세금 부담만 떠넘긴 그런 건데 그게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 집토끼, 이른바 이제 집토끼, 이제 텃밭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의 초반에 유세 현장을 찾아서 예. 좀 그 집안 단속을 하는데 좀 힘을 이제 쏟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TK, PK, 특히 이제 PK는 현재 좀 민주당 쪽이 많이 좀 자신감을 갖는 쪽으로 지난 대선보다 예. 이런 분위기 같다는 그 좀 언론 보도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쪽 지역에 굉장히 이렇게 정통하신데 예.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국민의힘에서? 그 이제 여론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네. 저희 지역구는 특히 이 현역 의원이 갑을 다 민주당이고 네. 그런 지역이라서 특히 더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유세하다가 만나 보면은 우리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하고 네. 그 유세하는 저희들 보고 열심히 하라고 막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포기한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네. 더 열심히 해서 더 바짝 하라. 네. 그런 것에서 어떤 파이팅을 느끼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김문수 후보가 실망스럽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좋아하지 않아서 지지 못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때문에 뭐 원래부터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 했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던데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서 이 김문수 후보가 왜 돼야 되는가를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어서 분위기 괜찮습니다. 분위기 괜찮다. 예. 홍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을 뭐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TK, PK 이번에 좀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지금 3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썩 좋은 결과를 못 얻었어요. 대략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한 22%, TK에선 네. PK에서 한 38% 얻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목표를 하는 거는 뭐 TK 경우에는 한 35% 이상, 내심 한 40%까지 기대를 해보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어떤 조사에서 40% 넘는 것도 있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한 평균 내보면 한 30% 한 초중반 정도는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 3년 전에만 비교하면 한 10% 정도 포인트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 부울경적 특히 부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부울경지역이 이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45%를 얻었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49%. 의석은 단 한 석이었지만 소선거구제 때문에 네. 의석수가 적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저희들도 한 지난 38%보다는 40% 초중반대 내지는 거의 엇비슷한 정도까지 기대해 보기 때문에 TK, PK에서 선전한다는 것은 2배 효과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가야 될 것을 네. 우리가 가져온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면 거의 2배 효과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계속 지향해 온 것은 전국 정당화입니다. 단순히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했지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권까지 지금 우리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영남권에서만 일정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면 사실은 저희는 그동안 그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 당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전국 정당화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거죠. 이른바 뭐 이순신 벨트 이야기도 현재 그렇습니다.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 TK, PK를 어떻게 수송을 하느냐도 관건이고 현재 그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안이 이제 보수 단일화. 예. 이제 그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제 뭐 가능하겠느냐. 이제 예. 13일 앞으로 남은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러브콜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후보가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짝사랑이냐 밀당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투표용지 하루 인쇄 하루 전날 24일 아니면 또 단일화 데드라인이 사전투표 전날인 28일에도 마지막까지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극적인 단일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까지도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내일 중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고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건 정말 극적이죠. 네. 그렇지 않더라도 단일화 효과가 조금 더 감소되더라도 사전투표 전에라도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 도움이 많이 그 경쟁 이재명 후보와의 승부를 다투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그 투표용지 인쇄 전에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지만은 그 네. 이후라도 사전투표 전에라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이준석 후보 지지표만 우리에게 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표들인데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서 불리한 데다가 우리 표는 또 갈라져 있고 이래서 낙심해서 투표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이 희망을 보고 다시 투표 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게 또 가져오는 효과가 또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이게 그 영향력이 있는 중도층의 표심이 또 일부 우리 쪽에 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아예 그냥 우리 쪽으로 희망이 없어서 안 돌아와서 그냥 마음에 안 내키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 지지 찍는 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부동층 중도 표도 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 그것도 뭐 정치공학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극적인 단일화에 우리가 총력을 쏟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절대 움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일종의 밀당으로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제가 현 시점에서는 저는 다소 단일화가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네. 이유인즉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탄핵에 반대했고 이준석 후보는 처음부터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명분과 원칙에 있어서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비판이 당장 이게 그 야합 아니냐 이런 단일화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도리어 원칙 없는 단일화는 이준석 같은 그 이준석 후보 같이 뭔가 미래를 보는 정치인한테는 타격이 더 클 수 있죠. 단일화 네.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끊임없이 논의된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실제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 절박함이 국민의힘에 있고요. 네. 그래야 뭔가 이재명 후보하고 그래도 뭔가 경합이 될 수 근접하게 있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판단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단일화 프레임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3자 구도라기보다는 사람들 머릿속엔 양자 구도에 플러스 알파로 보이는 거예요. 네. 이준석 후보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아야 그 김문수 후보로의 보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일화 프레임을 계속 강조를 해야 이준석 후보를 가둬놓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도리어 이걸 뚫고 나가고 싶으니까 나는 생각 없어 왜 자꾸 나를
가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언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치 그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가 해도 얼마큼 시너지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첫째는 이준석 후보 지지자 10명 중에 6명은 김문수 후보로 올 수 있다 하더라도 서너 명은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스란히 그 1 더하기 1은 2 또는 그 이상의 플러스 효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준석 후보와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정말 그 아름답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왜 그러냐면 이준석 후보는 사실 당대표 때 거의 내몰리다 파렴치범처럼 내쫓긴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여전히 이준석 후보를 내쫓은 그 주역들이 당의 지도부에 이 포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리, 확실한 정리, 그리고 당시 이준석 후보를 내쳤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뭔가 그 인적 쇄신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회군하기는 명분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남은 이슈는 조금 속도를 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빅텐트 상황, 이제 보수 단일화에 이어서 이 상황을 좀 짚어보면 홍준표 전 시장은 대선 후에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유승민 전 의원, 좀 중도층 표심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인사들을 꼽히고 있는데 선대위 합류가 아직까지도 이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과연 좀 일종의 빅텐트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후보 확정 직후, 그러니까 선거 시작한 그 초반, 네. 초반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그 안철수 후보 표현대로 하면 대장선 혼자서 적진을 향해서 돌진한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이제 현장 유세를 네. 띄고 있고, 홍준표 후보도 초기에는 계속 뭐 당에 그 좀 섭섭한 이야기 계속하고 그랬다가 지금은 그래도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민주당 도와주는 일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네. 또 분위기에 따라서는 저는 원격 지원 사격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네. 만들어내면은. 그리고 저 후보 측에서나 당 측에서 또 한덕수 전 후보 쪽에도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한 후보 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도 지금은 전혀 뭐 움직임이 안 보이지만은 후보 쪽에서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결국 그리고 이제 당 밖에서는 그 이낙연, 전병헌 그 두 분이 있는 새미래민주당하고 긴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고, 거기에 그 모든 걸 갖다가 엮어가지고 이렇게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결국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인데, 네. 그게 뭐 낙관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그 안철수 후보가 직접 현장 가서 만나고 한 그런 것들 보면은 기대하고 계속 노력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텐트가 다 모이고 한 상황에서 폭발력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역시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빅텐트는 없는 게 됐습니다. 사실상 없다. 예, 빅텐트라고 할 때는 어떤 그 기존의 국민의힘 계열이 아닌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까지 포괄 해서 이 텐트를 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은 그냥 국민의힘 텐트죠. 국민의힘 텐트조차도 지금 단일화가 단일되고 형성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와이 가서 뭐 대선 끝나고 오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뭐 우리가 흔히 농담삼아 홍준표 시장 때문에 한동안은 그 홍기 내리고 청기 올렸다가 다시 청기 내리고 다시 홍기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농담삼아 그런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홍 시장도 그렇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나 그 한동훈 전 후보도 지금 움직이지만 한동훈 후보도 썩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긴 하지만 약간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급한 거는
이분들이 움직이려면 지금 현 지도부에 있는 소위 친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경선 과정을 엉망으로 관리하고 소위 윤석열 정권이 잘못되는데 책임이 큰 사람들이 네. 자기 헌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빅텐트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텐트도 제대로 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그 민주당의 또 이제 텐트 상황을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전 그 지역위원장 출신 41명이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고 김상욱 의원에 이어서 허은하, 김용남 전 의원도 이 후보 지지를 이제 최근에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도층 표심에는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뭐 일종의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약간 부정적 인식, 뭐 너무 그 강성이고 또 너무 이 한쪽 이념적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봤던 분들한테 이재명 후보 주변에 저렇게 우파라고 했던 중도 또는 우파라고 했던 사람까지 같이 결집하는 걸 보면 네. 그런 성향은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봤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죠. 첫 번째 효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뭐 그 이분들이 온다고 대거 뭐 국민의힘에 있던 표를 막 가져오고 막 이런 효과는 아니지만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그 저쪽 집안이 뭔가 잘 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소위 그 되는 집안에 사람들이 보인다. 그렇죠. 네. 원래 그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새가 몰리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 우리가 정치학에서 네. 그 선두주자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 대세론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더독 효과하고 밴드웨건 효과 두 개가 늘 맞부딪히는데 네.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아무래도 밴드웨건 효과, 그러니까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대세론을 형성해서 끝까지 끌고 가려면 이렇게 자꾸 외연 확장을 통한 그런 그 시너지 효과가 외연 그 일반 중도층 표심에 있어서는 대세론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보입니다. 네네. 타당 출신들 인사가 최근에 어쨌든 눈에 띄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 당 지역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의당 당 이제 그 지역위원장인 네네. 것 같아요. 네. 41분 맞습니다. 국민의당. 예. 네. 예. 많이 이제 몰리면은 그쪽에 뭔가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우리 국민들도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가지? 저 사람 명분이 뭐지? 저 사람은 가서 도움이 되나? 저 사람은 저 당에 맞나? 이런 것도 또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는 사실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잠시 우리 당으로 왔다가 다시 민주당 돌아간 분들도 계시고 네. 보수라고 했지만 원래 민주당에 분류되라 하면은 극우라고 분류했던 분들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한 분들이 또 간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개개인이야 다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유가 있어가지고 갔겠지만 바라보는 국민들이 볼 때 그게 꼭 좋게만 보일 것인가. 대선 앞두고 이합집산에 늘 있어 왔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마음을 주는 거는 자기 이익을 쫓아간 것보다는 명분을 쫓아서 네. 이익이 안 되더라도 옳은 길을 쫓아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자기 버리고 간 그런 경우는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게 안 보이면은 뭐 대세 효과는 있겠지만은 마음을 얻는 데는 별로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런 경쟁은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뭐 우리 당이 잘 될 거니까 와서 좀 덕봐라 이렇게 부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번에 힘을 모으자. 그런 쪽으로 또 노력하고 그런 데 공감해서 하실 분들은 또 우리 당 중심으로 모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회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 13일 남겨둔 시점에서 대선 판세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